네, 2017년 하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밤새 썼던 이력서가 광탈을 하고 또 면접에서 의문의 1패를 당해야 했던 취준생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시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직업방송 독점 채용 설명회 기아차 시크릿 K! 지금부터 기아차의 신입사원 채용 관련 정보를 대방출하겠습니다. 네, 기아차의 인재상부터 입사 선배에게 듣는 취업 스토리, 그리고 2017년 최초로 공개되는 하반기 채용 계획까지 함께할 준비는 되셨나요? 시크릿 K! Let's get it! 우! 남규 씨, 네. 오늘 이 채용 설명회를 더욱더 알차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본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잡코리아 홈페이지로 가셔서 라이브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기아차에 합격한 선배들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묻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꿀팁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 꿀팁은 이런 데서 얻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자, 여러분에게 기아차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실 분이 또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현숙 인재채용팀 팀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허현숙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라요. 네, 그렇죠. 네, 뭐 네. 벌써 하반기 공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채용팀장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이 취준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공채 때마다 이 기아차의 인기 어느 정도인지 좀 말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매번 공개 채용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네. 항상 저희 공개 채용 입사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다릅니다. 수백 대 일. 예,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계시죠. 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사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는 채용팀 입장에서는 사실 감사한 일이긴 한데 요즘 대학생들이 정말 취업이 어렵겠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숫자로 보이는 입사 경쟁률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본인이 이 기아차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리고 동시에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그동안 깊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왔다면 사실 기아자동차 입사에 성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시기가 시기니만큼 오늘 이 채용 설명회에도 그만큼 많은 취준생들의 관심과 또 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반기 채용의 합격문을 활짝 열어줄 특급 정보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 기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프로필부터 우리 남규 씨가 준비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이렇게 큰 기아차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943년에 영등포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19개 현지 법인과 4,800여 개의 딜러 네트워크를 구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74년의 내공만큼이나 기아차가 보유한 기록도 굉장히 대단한데요. 네.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진입한 이후에 어머. 꾸준히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서 현재는 69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매출 규모가 무려 52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한 숫자죠. 네. 52조요? 네, 이렇게 크다 보니까 해마다 3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한 덕분에 세계 자동차 업체 가운데 9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야, 웬일이야.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된 거를 읊을 때마다 네. 우리 허 팀장님 미소가 그냥 아주 귀에 점점 걸리고 이렇게. 있어요. 어머, 이렇게 만개를 하셨네. 어쨌든 그만큼 자부심과 또 자신감이 있다는 맞아요. 거겠죠. 하지만 요즘 세계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아차가 마주하고 있는 이 국내의 상황은 또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동차 산업에 불고 있는 그 변화의 기류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산업은 정말 안팎으로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연료 전지차 등 친환경 차량 시장이 아주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커넥티드카나 자율주행 차량 등 최첨단 자동차를 향한 산업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왔던 그런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경쟁 회사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10년 전만 해도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불모지로 생각됐던 중국이 지금 거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사업들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죠. 이외에도 뭐 예측 불가능한 환율이라던가 금리 인상, 뭐 유가 이런 다양한 전반적인 국내외 환경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저희 자동차 산업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무엇인지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아차의 대응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이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메가 트렌드는 자율주행, 친환경,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 커넥티드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기아차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혁신적인 시도들을 해왔는데요. 전기차인 소울 EV나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들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고요. 지난해 CES에서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인 드라이브 와이즈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소울 EV 자율주행차를 선보인 바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모빌리티 서비스 브랜드인 위브를 런칭해서 카쉐어링 서비스도 시작을 했습니다. 카쉐어링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저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자동차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맞습니다. 이렇게 또 기아차에 대해서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바로 이 기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빠른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서 이 기존의 인재상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 하반기 공채부터 적용될 새로운 채용 방향.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을 해주신다면서요? 예.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기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확보입니다. 예, 뛰어난 인재가 그만큼 이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산업 트렌드의 변화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서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 면접장에서 뽑아만 주시면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지원자는 사실 별로 없기도 하고요. 그런 답변에 좋은 평가를 주는 면접관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기아 자동차는 저희가 추구하는 인재에 대해서 정의를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기안이라는 인재상을 재정립했습니다. 기안. 네. 기아는 크게 4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K는 크리에이트로 열린 상상력으로 세상에 없던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창조가. 그리고 I는 이노베이트로 기존의 정해진 질서에 도전하며 대담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혁신가. 그리고 A는 액트로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적극적으로 현실에 반영하는 행동가. 저요. 그리고 저 약간 비슷해요. 마지막으로 N은 내비게이트로 호기심과 열정으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탐험가를. 우리 남규 씨가 정리합니다. 인간 내비게이터잖아요. 제가요? 예, 내비게이터. 정리하자면 창조가, 혁신가, 행동가, 탐험가의 정신을 가진 한마디로 젊은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가 찾는 기안입니다. 네, 젊은 심장을 가진 창조가, 혁신가, 행동가, 탐험가가 바로 기아가 찾는 기아인이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채용 시장을 보면은 블라인드 채용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그렇다면 하반기 기아차 신입 채용에도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기아차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인재 선발에 있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지원자 간의 과도한 스펙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입사 지원서에서 많이 축소하거나 삭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요즘 입사 지원서 사진 찍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메이크업부터 헤어스타일 그리고 사진 포토샵으로 사진 보정하고 이러는데 수십만 원씩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사실은 저희가 입사 지원 서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아예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거주지의 주소라든가 본인 수상이나 활동 내역 그리고 경력이나 자격증 같은 것들을 최대한 축소하고 또는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해서 입사 지원서 양식을 많이 수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동일한 형태로 지원서를 받고 있고요.
지원자의 뭐 사진이라던가 화려한 수상 경력이 아닌 지원자 본연의 모습과 역량 그리고 열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무 면접 시에는 사실 면접관들에게 그 지원자의 이름과 전공만 공개하는 그런 블라인드 면접을 몇 년간 지속을 해왔고요. 사실 그중에서도 뭐 인성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만 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불필요한 그런 스펙과 관련된 사항들은 면접 시에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공 물어봐야죠. 네. 그렇죠. 발레 전공을 전공 했는데 갑자기 네, 다른 데 갈 그렇습니다. 수가 없으니까. 예. 전공은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접관이 고려를 하게 그렇죠. 돼 있습니다. 정말 블라인드 채용이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군요.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오, 예. 신기해요. 이에 대해서 기아는 항상 지원자 관점에서 사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지원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원자들이 이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목마름을 느끼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이 또 체험 설명회가 거의 이게 처음이죠, 우리 시크릿 K가. 네, 그렇습니다. 최초로 예, 예.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아. 네. 지금 다 추격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맞아요. 제가 중간중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아까 말씀하셨던 키안 있잖아요. 네. KIAN. 네. 이 기아인에 딱 적합하려면 네.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것도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중요한 거는 회사에 본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회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그 워라밸이라고 합니다. 워크라이프 워라밸? 밸런스라고 아, 하는. 워라밸. 예, 요즘 젊은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추구하는 일이 사실 본인의 삶과 인생에서 행복을 줄 수 있고 성취감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맞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미래에 대한 결정을 기업에 위임하지 말아라. 본인이 주체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적성과 역량과 그런 소질들을 고민하고 찾아서 네. 본인과 딱 핏이 맞는 회사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핏 말씀을 나왔네요, 핏. 드리고 옷을 싶습니다. 입듯이. 네.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모습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내면의 모습 그런 것들을 좀 잘 들여다보고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본인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성취감을 가지고 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 그것이 취업준비생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팀장님께서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다는 느낌이 여기서도 현장에서 막 느껴지는데 맞아요. 이 조언을 오늘 새겨 듣는다면 취준생 여러분들 이 기아차 입사는 정말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허연숙 채용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취업 선배가 공개하는 합격 비결. 맞습니다. 진짜 대박 리얼 헐 이거 실화냐 싶을 정도로 궁금한 선배들의 진짜 기아차 이야기 VR 증강현실보다 더 생생한 기아차 미리 보기 시간이 이어집니다. 네. 같이 가기로 했잖아. 너 왜 혼자 가는 건데? 네, 2부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입사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 나야나.
네, 좋습니다. 오늘 기아차 직무 소개를 해줄 사람은 누구? 나야. 그렇습니다. 오늘 흑역사를 생성할 수지교회 선배 기아인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기아차 선배 너야 너 그래 너야 너 맞습니다. 이렇게 선남 선녀 8분이 나와주셨는데 기아차는 총 15개의 직무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생산 공장, 생산 기술, 품질, 구매, 경영 지원, 마케팅, 영업, 재경 이렇게 8개 직무별 담당자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잡코리아 라이브 채팅창에서도 선배 사원들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시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쭉 보니까 저한테는 좀 낯선 직무들이 좀 있어요. 저 말고도 혹시나 잘 모르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씩 직무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공장 부문의 한덕광 대리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 덕광이 오라버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본인이 맡고 계신 직무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직무 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리 공장 조립일부 한덕광 대리고요. 네. 네, 크게 저는 생산 공장 소속이에요. 네.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네. 차량을 생산하고 품질을 책임지는 제조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 관리 같이 제조부서를 지원해주는 지원부서가 있어요. 저는 그중에 제조부서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조립부서에서 차량 개발과 품질 그리고 공정 편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 개발과 품질, 공정 생성을 네, 맡고 맞습니다. 계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구수한 말씀에 저도 모르게 매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 해당 직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물론 있고요. 제가 사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생산 공장에 가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서류 합격하고 나서 공장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공장은 시골에 있거나 네. 그리고 어디 구석에 있거나 이랬었는데 보통 생각하기에 그렇죠? 네, 기아 자동차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소화리 공장, 화성 공장은 수도권에 있었고요. 그러네요. 광주 공장은 광주 도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에 입사하게 되면 이제 퇴근하고 나서도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생산 공장에서 좀 자, 도심에 있기 때문에 여가 생활인가요? 아니면 반문한가요? 정확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루두루 다 같이 할 수 있겠다. 네. 네, 겸사겸사. 우리 또 이렇게 즐겨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실제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필수 역량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어떤 게 좀 갖춰져 있으면 좋을까요? 생산 공장 같은 부분은 좀 다른 부분과 다르게 현장직 분들과 같이 생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공장에 있어서 좀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현장으로부터 좀 듣게 되는데요.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논리에 맞나? 이걸 왜 꼭 해야 되지? 이렇게 반문을 하게 돼요. 하지만 곰곰이 경청하게 된다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다시 알 수 있게 되고요. 생산직 분들이나 그리고 여러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건데.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생산 공장의 한덕광 대리님이었고요. 다음으로 이 생산 기술의 정규철 대리님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본인이 맡고 계신 직무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정규철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생산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생산 기술이라고 함은 일단 상품의 컨셉이 정해지고 디자인이 완성이 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도면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도면으로 나온 거를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품, 즉 차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공장이나 설비를 구축하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우리 한덕광 대리님의 생산 공장을 좀 지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연구를 하는, 즉 공법하고 기술, 어떻게 잘 만들까 연구하는 그런 부서에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PM으로서 이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그 생산 기술, 신차 개발 총괄 프로세스에 어떤 관리를 하고 기획을 하는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이 생산 기술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아 자동차라는 회사는 누구나 다 입사를 하고 싶어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요. 네. 근데 입사를 막상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연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부분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을 좀 살리게 되었고 제가 전공한 산업과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산 기술에 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역량은 정말 필요했다 이렇게 느끼신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한대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끊임없이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구욕이라고 하죠. 이게 경쟁사들 또 유명한 회사들이 계속 발전을 해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머물기만 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회사 업무도 하면서 자기 발전도 하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해야 하는 그런 게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우리 품질의 이재우 대리님을 좀 만나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재우 대리님은 품질. 네. 과연 어떤 직무를 좀 하고 있는지. 네, 저는 그 현대기아 품질본부 선행품질실에서 신차 개발 품질 업무를 좀 맡고 있습니다. 품질이란 업무는 신차를 개발하면서 이제 그 차를 양산할지를 말지, 혹은 양산된 차에 대해서는 그 차를 캠페인을 할지 리콜을 할지 결정하는 주요 결정 부서고요. 거기에서 지금 저는 신차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오, 워낙 차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기아차에 입사 지원을 네. 하신 거겠지만 이 품질이란 직무를 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밀리에 개발되는 그런 신차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다는 점이 좀 매력적이었고요. 오, 야, 네.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품질을 점검해서 전체 프로젝트 방향을 결정하고 관련 부분을 이끄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어서 그 점이 참 좋았습니다. 오, 야, 이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러면 갖춰야 될 역량이나 뭐 자질이나 필요한 뭐 준비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품질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용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 네. 품질본부는 다양한 관련 부서와 많이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체들을 많이 주최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여러 분야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지식은 여러 분야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듣는 정보를 긍정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품질팀의 이재우 대리님이었고요. 다음으로 구매 김민아 대리님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이 구매 본인이 맡고 계신 직무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구매본부 의장 시스템 부품 구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아 대리입니다. 구매본부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사업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통합구매사업부, 부품구매사업부, 그다음에 부품품질사업부, 그리고 부품개발사업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장 메인 사업부인 부품구매 사업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네. 저희는 그 차량의 그 원재료, 설비, 그다음에 부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글로벌 신규 업체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이제 최적의 소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전략도 짜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약간 외국어도 능통해야 될 것 같고 되게 갖춰야 될 자질이 많겠는데요? 실제로 영어 같은 걸 좀 잘하시는지. 해외 업체랑 이제 상대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해외 업체에서 이제 통역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땡큐. 굳이 영어는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되는. 네,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잘하면 물론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이제 구매에서 부품 구매 쪽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구매라는 직무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구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이제 프로젝트가 발의되는 시점부터 그 차가 이제 단산되는 시점까지 전 그 단계에 걸쳐서 같이 타 부분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차 프로젝트에 대한 그 단계별 어떤 그 내용들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구매다 보니까 이제 협력사와의 뭐 계약 관계라든지 가격 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저한테 좀 재밌고 잘 맞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격 내고 이런 것도 저랑 맞거든요. 네. 내고 하면 나거든. 뚫리네요. 네. 그럼 이제 구매 지원할 때 뭐 취준생분들도 지원을 하겠지만 지원하기 전에 이 부분은 꼭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까요? 구매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뿐만 아니라 타 부분이랑도 의사소통할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께서 지원을 하시면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경영지원의 서동범 대리님.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동범 대리님은 경영지원 팀이에요?
경영전 본부고요.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인사제도팀입니다. 인사제도요? 예. 어떤 부서인지 팀인지? 예, 인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많은 취준생분들이 아마 인사하면 채용 업무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그 꼭 채용 업무만이 인사가 아니라 더 큰 범주를 갖고 있는데요. 이 인사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인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가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임직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서 퇴직할 때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가 좀 같이 지원하고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이 된 순간부터 육성이라든가 보상, 또 평가, 승진 이런 업무들이 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어떤 경영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경영진을 지원하는 파트너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업 목표를 저희가 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좀 조직이라든가 인력을 좀 얼마나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뭐 조직이 신설되거나 개편되기도 하고요. 또 핵심 인재들을 저희가 육성시켜서 리더로 양성시키기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이제 제도팀에 있으면 인사 제도팀에 있으면서 어떤 여러 가지 좀 인사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미리 센싱을 하고 이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본부 자체로 봤을 때는 인사뿐만 아니라 총무, 또 교육 부분도 있는데 이 부문에서 일하시는 임직원분들도 다 같이 좀 직원들과 조직이 좀 최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아니 잘하시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아차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는. 아, 다 여기 계신 분들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머 세상에 시간 말도 많이 저렇게. 어머, 이 훈훈하네요. 멘트가 좋네요. 네. 그럼 우리 서동범 대리님은 내가 이 인사제도팀에 들어가야겠다라는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지원을 하신 건가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어떤 이미 입사하기 전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긴 했어요. 대학교 때 전공 자체는 경영하긴 했지만 이 심리학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경험한 인사 업무는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선수 구성을 두고도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술이 판이하게 다르게 나오고 그렇죠. 그쵸. 또 어디다 배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인사가 만사라는 어떤 그런 좀 클리셰이긴 하지만 그런 것에 어떤 매력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직 저도 얼마 안 됐지만 더 경험할수록 재밌는 직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인사제도팀에 또 관심을 보이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물론 아마 HR 그 인사라는 직무 자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역할이 경영진을 좀 보좌하는 어떤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인사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를 볼 수 있는 좀 통합적인 사고라든가 또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좀 보면서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케팅의 정택현 대리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본인이 맡고 계신 직무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마케팅 사업부 마케팅 전략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택현 대리라고 합니다. 당사의 마케팅 업무는 크게 이제 전략과 실행 파트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략 업무는 이제 직속 조직의 마케팅 사업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사적인 브랜드의 방향성이나 브랜드 관리 그리고 시장과 소비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행적인 업무는 국내 영업본부의 국내 마케팅실과 해외 영업본부의 해외 마케팅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익히 많이 들여다보셨다시피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으면 쉽게 떠오르는 상품 운영, 그리고 가격 설정,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프로모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은 조금 친숙하게 다가오는데 이 마케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마케팅인 말이 친숙하기도 하면서도 마케팅이라고 하면 괜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케터라고 하면은 특히 말한 대학생들 볼 때 있어 보이는 직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드라마에서도 꼭 잘생긴 오빠들이 그 부서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또 어떻게? 난 또 그거 보지. 근데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라는 것은 굉장히 큰 조직인데 개인의 마케터가 하는 직무로서 회사를 조금이나마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직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케터로 실제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역량은 정말 필요했다 이런 게 있을까요? 마케터의 마케팅 업무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면은 결국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로운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마케팅 직무인데 새로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창의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력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영업 윤소영 대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아차 해외영업본부 서구팀에 근무하고 있는 윤소영 대리라고 합니다. 네. 보통 기아차라고 하시면은 국내에서의 이미지를 많이 떠오르세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 기아차가 해외 판매 비중이 82%에 달할 정도로 해외에서의 판매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더 아직 해외에서 진출할 국가도 많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영업이라고 하시면은 단순히 판매만을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영업본부에서 하는 일은 그 판매가 발생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제반 영역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딜러 접점 관리라든지 마케팅 전략 수립 상품 등 많은 업무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영업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네. 이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세요라고 좀 조언, 팁을 해주시면. 사실 제가 이 기아차에 입사하기 전에 차량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에 대해 관심도 없는데 기아차 입사해도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영업이라는 직무는 차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장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소비자를 이해하고 니즈를 파악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업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경팀의 정범상 대리님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재경본부 투명경영지원팀 정범상 대리입니다. 네, 그럼 이 재경팀 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실까요? 예, 재경본부는 회사 운영과 관련된 부서로서 회계, 세무, 재무, 공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머, 예. 실세시군요. 어머. 예, 지금 기아차의 재경본부는 크게 3개의 실로 나눠져 있는데요. 경영관리실, 재무관리실, 회계관리실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은 재무관리실 내 투명경영지원팀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그리고 공시, 그리고 투자유가증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재경 본부에 계시다고 했는데 해당 직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학창 시절 수학을 좋아하고 숫자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들었었고요. 갑자기 칭찬. 본인 스스로. 아니 지금 왜냐면 누가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 얘기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담담하게 잘하시네요. 네, 네. 여러 가지 수치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 누가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재경본부가 제 적성에 맞는 최적의 부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꼼꼼하신 정범상 대리님. 그러면 다른 취준생분들도 준비할 때 뭐 이런 점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숫자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숫자 감각이 있으면 좋겠고 본인처럼.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떤 모든 부서에서나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조직 사회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공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특히 재경본부는 상경 계열 출신자들이 그 업무 이해도나 업무 수행 능력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저는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렇게 다양한 부서가 있고 그쵸. 또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각기 다른 일을 함으로써 또 이렇게 기아차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나에게 맞는 이 직무를 또 선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네. 좀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아까 정범상 대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공이 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실제로 이 취준생분들이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뭐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배선들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선배선들의 전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예, 괜찮죠 다들? 네, 동의 구했습니다. 자, 생산공장 한덕광 대리님은요. 기계공학과를 나오셨네요. 그리고 생산기술 정규철 대리님,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또 경영지원 서동범 대리님은요. 역시 경영지원, 경영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품질의 이재우 대리님,
역시 기계공학과네. 네. 대부분 뭐 직무랑 전공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혹시 전공과 조금 관련이 없고 좀 떨어진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다 맞게. 그렇죠. 이게 맞아요. 왜냐면 영업인데 도거동문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독일 쪽 이제 영업하게 되면은 실제로 제가 독일 담당을 한 5년간 담당을 했고요. 이봐.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82%라고 하셨나요, 아까? 네. 그 정도로 지금 해외 쪽으로 굉장히 이게 넓게 이게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전공이 다르다는 좀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분도 동료분들 가운데 계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 뭐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한 사례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정기준 대리님. 생산 기술이란 게 아무래도 기계공학이나 산업공학, 또 제가 전공한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쪽이 좀 유리한 면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기존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들어와서 그 다른 분들을 만나보면 뭐 화학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심지어 문과생들도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직무를 함에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력보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대인관계 스킬, 또 협력을 이끌어내거나 설득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보니까 꼭 직무하고 상관이 없어도 거의 뭐 팀의 에이스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꽤 많은 편입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뭐 전공이 필요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아까 재경부문의 정범상 대리님 경영학과를 나오셨는데 그러면 이 재경본부에 다른 분들도 다 경영학을 전공을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전공도 있는지? 예, 재경본부는 경영, 경제, 세무, 회계학 전공자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어쨌든 다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예, 하시는군요. 예, 상경계열 출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봐요, 정말. 예. 근데 이공계는 아무래도 이 관련 전공이 다르면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입에 들거든요. 품질 부분의 이재우 대리님. 네. 기계공학 전공하셨잖아요. 직무와 전공이 같은 경우에는 좀 안심을 해도 될까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가 제가 기계공학과를 나왔지만 네. 뭐 기계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제 전공을 뭐 많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예. 사실상 자동차를 보면 기계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전자적인 항목도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요새 같이 품질이 많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소재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자공학과인 분들이 품질 업무에 더 맞을 수도 있고 소재공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요새 품질 부분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내 전공이 이쪽이다라고 해서 안심을 해야 될 건 아니고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늘 새로운 지식을 좀 배워가는 그런 능력이 항상 기반이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전공이라고 생각된다고 해서 좀 의기소침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전공이니까 괜찮아 나 다 할 수 있어 너무 이렇게 자만심을 가져서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이공계 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문과다 보니까 인문계 쪽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취준생 사이에서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다들 알고 계시죠? 저 들어봤어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 조금 싫어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말이 돌 정도로 인문계 분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이 기아차의 인문계 직원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제가 속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이거 경영학과가 가장 유리할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반면에 굉장히 그 문과를 인문계 전공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 팀만 해도 한 30-40% 가까이는 인문계열 전공이시기 때문에 마케팅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런 걱정 없이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뒤이어서 저희 품질 부분에는 철학과 출신도 계십니다. 철학과요. 네. 학과가 계세요? 네. 그분은 뭐 복수나 이런 걸 안 하시고 네, 철학과 출신. 철학과인데 이제 뭐 이제 철학과를 오셔가지고 철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차를 굉장히 평가를 하실 때 내세적인 철학적으로 네 로맨틱하다 이렇게 로맨틱하다. 와 장난- 차를 가지고. 와. 장난이고요. 그 철학과를 나오셨지만 차를 이제 공부할 땐 이공적 계열 그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오히려 저보다 더 기공학과 지식이 많고 전자적인 것도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지금 제가 배우는 실장입니다. 정말 이 전공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더욱더 절실히 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윤소영 대리님도 살짝 이 도고동문과 영업 제가 이렇게 의아했을 때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덧붙여 주신다면 어떨까요?
최근에 감성 영업, 감성 마케팅, 감성 서비스 이런 말들이 대세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는 게 중요한데 자동차 영업, 판매, 뭐 마케팅, 상품 수립 모든 면에서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인문계 지원자들에게 아주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인문계 홍보대사 같아요. 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일자리 정책. 한국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가절보다는 미소로, 포기보다는 용기로.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취업을 향한 열정, 잡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 대기업 공채부터 해외 취업, 중견 중소기업 채용 정보까지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 저를 보시는 너무 많은 분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기셨어요? 어쩜 이렇게 멋있게 생기셨나요? 다른 분들 다 취업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취업에 붙을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마지막 단한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취업 안 하냐? 제 마음대로 되나요? 왜 네 마음대로 안 되는 줄 알아? 네? 취업을 부탁해를 안 보니까 취업을 부탁해! 지금부터는요, 조금 더 은밀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선배 기아인들과 함께 기아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거 레알? 맞습니다. 이게 진짜 레알인지 궁금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이 생생한 경험담이 가장 궁금하고 또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자,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기아차야 뭐 워낙 선망하는 직업이고 경쟁률도 그만큼 높을 텐데 아마 이 부분을 취준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기아차에 합격하려면 스펙이 높아야 한다. 야. 자, 하나, 둘, 셋. 이거 오가 오가 두 두 개밖에 분? 안 되네요. 왜냐면 본인들이 스펙이 높거든요. 예. 수학 잘하시네. 예, 예. 자, O가 두 분이고요. X가 6분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X를 들어주신 분이 지금 더 많은 관계로 취준생분들이 지금 용기를 아주 뿜뿜 완전 얻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X 하신 분들 나는 이런 스펙이 솔직히 내 생각에 불충분했는데도 합격을 할 수 있었다. 조금 더 취준생들에게 용기를 좀 북돋아줄 수 있는 이지호 대리님.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기아차 이제 지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서류 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하기 전에 네. 학점이 높아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다들 그렇죠. 네, 그런 생각 기본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저를 보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점이 엄청 많습니다. 몇 점인가요? 네. 얘기해야 되나요? 네, 가능하실 그런가요? 저 혹시 F도 힘 좀 있었나요? 주세요. 네. 지금 이거 F요? 보고. 네. F는 저는 이공계거든요. 예. 근데 저 수학 F 맞았습니다. 네. 유감이에요. 네. 예. 그 정도로 학점은 별로 진짜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저는 면접이나 실물 면접 이제 하면서 솔직함으로 많이 어필을 했거든요. 그런 점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3점 초반대인지 아니 그 이하인지 그 정도로 좀 얘기해 주시면은 이게 솔직히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나도 디테일하시네.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 3점 턱걸이였습니다. 턱걸이. 그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높게 네, 나온 부끄럽네요, 편이에요. 그래도. 네. 어쨌든 그래도 관리는 했지만 수학은 F를 맞았다. 이공계인데. 네, 소중한 정보. 그러면은 우리 정규철 대리님은 네. 어떠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좀 옛날 과거로 좀 7년 전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없었습니다. 그 이력서를 쓰다 보면 쓸 게 없는.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이제 학교 쓰고 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소정만 쓰고 그냥 뭘 써야 되나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아마 대다수 취준생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격증을 넣으시거나 뭐 다른 뭐 경험을 넣으시거나 그 스펙을 그렇게 쌓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좀 저로서 되게 좋았던 거는 기아차 입사를 하면서 한 번도 스펙 얘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와. 오히려
너가 뭐 했던 경험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 뭐 영어 못하네, 뭐 아니면 뭐 이런 자격증 없어? 이런 걸로 한 번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뭐 쓰실 거 없으신 분들도 자기의 어떤 자신감, 역량만 있다면 충분히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멋져요. 네. 그럼 우리 오를 선택해주신 한덕광 대리님 의견도 네. 조금 여쭙고 싶어요. 예. 아, 예. 저는 O를 선택했는데요. 사실 제가 뭐 스펙이 높고 그래서 O를 든 게 아니라 제가 입사하고 나서 좀 느꼈던 전체 회사 분위기는 아, 매력도 스펙이라면 스펙이다라고 해서 O를 들었고요. 여기 보면 뭐 이재호 대리님이나 네, 정규철 대리님이나 보면 매력이 넘치잖아요. 한덕광 대리님, 네. 방송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야, 이거를 또 매력으로 풀어가네. 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진짜. 예, 매력도 스펙이라면 스펙이다. 아하. 여기 있는 분들처럼 각자의 매력을 발산한다면 꼭 스펙 순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매력 스펙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어머, 이 모습을 지금 높은 우리 간부급이 좋아합니다. 네. 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스펙 준비, 또 자소서 작성, 면접 등 기아차에 합격하기까지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단계를 좀 꼽아본다면 어떠세요, 유소연 대리님? 저는 자소서 작성하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부터 대학생 때까지 굉장히 평범하고 성실하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자소서에서 남들과 다른 경험이라든지 맞아. 뭐 특출났던 거를 쓰라고 하니까 도대체 나는 뭐가 잘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좀 좌절의 시간도 보내고 했는데 그냥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소소한 경험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좀 초점을 둬서 자소서를 작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제출할 때는 약간 좀 소심하게 제출을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는 되게 좋았었어요. 오, 그러면 우리 정범상 대리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는 면접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광범위하게 답변을 준비했었고요. 그다음에 회사 문화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했었습니다. 일단 짧은 시간 내에 간단 명료하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사해서도 그러한 연습을 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게 실제 이제 보고를 하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보고를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면접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면접이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정말 모르는 높은 분들 앞에서 나를 소개해야 되고 무슨 질문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얼마나 떨려요. 네. 그러면 여기 계신 선배분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면접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하다. 서동범 대리님 혹시 뭐 있으실까요? 저 면접 때 이제 면접관님께서 자기소개서를 보시면서 3번 문항이 본인이 쓴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쓴 건데 왜 물어보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나중에 면접 끝나고 나서 제가 입사해서 듣고 보니까 이제 그 3번 문항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기아차의 발전 방향을 본인의 직무와 연계해서 제시하시오라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인사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아차가 글로벌 HR 부분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버넌스를 위한 스탠다드가 확립이 돼야 되고 뭐 현지인들을 육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답변을 썼었는데 그게 마침 정말 그 당시 해외 인사 부분에서 고민하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뭐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한 거냐. 물론 저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좀 많이 알아보고 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분들이 목이 말라는데 그 목이 마른 분들한테 고구마를 어필하는 것보다는 정말 시원한 이온음료를 갖다 드리는 것이 오히려 저희의 매력을 좀 더 아까 말씀하신 스펙의 매력을 어필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뭐 정규철 대리님도 뭐가 하나 있을까요? 이 압구정 사옥에서 제가 면접을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대다 면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기 택시를 타고 오다가 트로트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는 그 1분 100초 스피치라고 해서 자기를 어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트로트가 떠올라서 어머나. 간단하게 그걸 부르면서 좀 스타트를 했거든요. 어머나. 그 면접관님들이 가만히 계시다가 빵 터지신 거죠. 그래서 네, 보시면서 얼굴을 보면서 진짜 트로트하게 생겼다 이러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게 어떤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냐. 뭐 아버님이 원래 트로트를 좋아하시냐. 예. 죄송한데 면접관 중에 서른도 선생님 계셨나요? 서른도 광팬이신 분은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좀 약간 이례적이네요. 너무
루트를 불렀는데 그걸 좋게 봐주셔서 예, 진정을 계속 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정말 띠또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뭐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되게 좀 삭막하고 또 면접을 보시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습니다. 면접 네. 반들도 솔직히 힘들거든요. 긴 시간 동안 이거 보기 힘든데. 그리고 이재호 대리님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면접 어떻게 보셨나요? 그 취준생 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장단점은 무엇인가라는 대답은 기본적으로 준비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면접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그 단점을 얘기할 때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고민도 많았고. 근데 저는 차라리 그걸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취준생 분들이 나는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덜렁대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서 뭐 그걸 한다. 어떻게 보면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한 80%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게으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단점이 뭔가요? 그랬을 때 게으릅니다. 주말에는 잠만 포잡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눈을 뜨고 있을 땐 누구보다 집중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진짜 성격,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진짜 인성을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라는 선배의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네. 아니 무엇보다 저희가 스펙 얘기를 많이 했지만 회사 생활을 먼저 시작한 선배 입장에서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진짜 핵 사이다처럼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핵 사이다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스펙보다 더 쌓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논리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저희가 자기소개서는 글을 쓰는 거고 결국 면접이라는 거는 면접관과의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질문이나 퀘스천을 받았을 때 얼마나 논리적인 답변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관건이죠. 좀 대학생 때는 발표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할 텐데 회사를 오게 되면 발표보다는 보고라는 문화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사실 보고서라는 거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보고서를 보는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똑같은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보고서에 굉장히 많은 논리를 담아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 채용 과정이나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논리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경영지원의 서동범 대리님. 예. 취준생들 입장에서 단기간에 스펙을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또 다른 방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이건 마인드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어떤 그 내가 지원하는 회사, 우리 기아차에 대한 관심도와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가 또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그런 진정성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스펙을 쌓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균형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스펙보다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일단 이런 부분 다 조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아차 하면은 공대 출신만 바글바글할 것 같은 게 사실인데 이게 실제로는 사무실 남녀 비율이 어떤지 서동범 대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지금은 인사제도팀에 있는데 이전에 있던 팀은 해외 인사팀이었거든요. 그 팀에 있었을 때는 남직원보다 여직원분들이 더 많으셨었어요. 예, 물론 이제 여자가 더? 그렇죠. 사업장별로 물론 편차가 있긴 하지만 물론 그리고 또 제조합이라는 특성을 봤을 때 남직원들이 일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점점 이 비율은 확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공장 부문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이제 대졸 출신의 여직원분들이 가셨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또 그 인원들 좀 많이 확장이 되면서 점점 더 여직원들의 어떤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철 대리님께서는 실제로 사무실 남녀 비율이 어땠는지? 예, 뭐 제가 진짜 체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를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는 여직원분들이 통틀어서 5손가락 안에 뽑았습니다. 지금은 이 손발을 다 합쳐도 넘어갈 정도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직원분들이 아니라 이제 여직원이 아니라 동료시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나 능력들이 상당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성비나 이런 것들은 점점점 맞춰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성 사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공통된 의견을 내주셨는데 자 다음 질문이 약간은 대답하기 민감하실 수는 있습니다. 뭐죠? 실제로 근무를 해봤더니 입사 전과는 예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뭐 좋게 다를 수도 있고 나쁘게 다를 수도 있는데 한 분 빼고 다 오해요. 예상과는 좀 달랐다. 네, 우리 서동범 대리님. 예. 뭐예요? 예상했던 것과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좋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예. 조직 문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제조업 막 이런 분위기 하면은 되게 좀 꽉 막혀 있고 나왔던 예. 군대 문화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좀 유연하고 적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입사했을 때랑도 지금도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개인의 의견이 좀 많이 존중이 되고 또 저희 드라마 미생 같은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하고 치열한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네. 물론 일부 그런 문화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런 것부터 좀 인간미가 있고 서로가 좀 서로를 챙기는 그런 온정이 좀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호 대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입사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딱딱한 관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로 얽혀 있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오랜 시간을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되게 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번 여름 휴가도 옆팀 다른 동료와 함께 이제 갈 정도로 이제 좀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걸 보면 이제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우와. 네. 일하면서 오는데 또 보고 싶지 않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또 여행을 가려고 계획도 세우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막 그런 꿈에 부풀어서 더욱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사실 여기 계신 선배님들도 취업을 준비할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O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때 너무 힘들어서 취업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나, 둘, 셋! 역시 이게 5분은 포기하고 싶었고 네. 6분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누가 더 많이 떨어졌나를 한번 볼게요. 정규철 대리님 한 몇 번 정도? 제가 거의 여기서 원탑일 것 같은데 정말 어느 제가 정도이길래요? 기아자동차 입사한 번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114번째 이력서를 써서 기아자동차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13번째는 떨어진 거죠. 우와.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113번을 떨어졌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취준생 여러분들 지금 더 힘드실 겁니다. 저보다 더 힘든 시절을 겪고 있으실 텐데 그 단계가 너무 많거든요. 그 단계를 다 클리어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저도 좀 준비를 좀 많이 못한 면도 있고 그래서 좀 실패를 많이 맛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었던 그렇죠. 셈이네요. 혹시 뭐 113번보다는 낫겠지만 명함도 못 내밀겠지만 그래도 나 이 정도 도전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 역시 우리 정규철 대리 박규철이네요. 예, 113번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두드려서 또 대신 선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엔 정말 힘들고 자존감도 좀 많이 낮아졌을 것 같은데 아까 X를 들어주신 우리 정택현 대리님. 네. 정택현 대리님은 취업 준비 어떠셨어요? 저도 뭐 여기 다 앉아 계신 선배님들처럼 많이 힘들었죠. 당연히 네. 힘들었는데요. 돌이켜보면은 근데 굉장히 좀 의미 있던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군대까지 하면 한 약 20년을 살아왔었는데 그 당시에 돌이켜보니까는 제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왔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채용을 준비하고 취업을 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고민을 해봤던 시기이기에 가장 좀 의미 있었다고 좀 생각합니다. 자, 일단 너무 이 선배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그냥 괜히 좀 힘들어 하다가도 뭐 용기가 불끈 날 것 같습니다. 지나간 청춘은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지 않죠. 지금이 여러분들의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준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을 즐기시라고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Sure, why not? 왜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 말아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3부가 이어질 텐데 3부에서는 2017년 하반기 기아차 공개 채용 계획이 최초로 공개가 되고요. 여러분의 입사를 앞당길 꿀팁까지 전수가 됩니다. 기아차 인사 담당자분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시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이블 CNC 신입사원 최윤선입니다. 컨설턴트 선생님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을 때 그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한국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의 길이 보입니다.
채용 정보부터 합격 꿀팁까지 한 번에. 쫄지 마. 너에게는 한국직업방송이 있잖아. 청년 취업 한국직업방송에서 해결하세요. 한국직업방송의 독점 채용 설명회 기아차 시크릿 K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기아차의 하반기 채용 계획을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자, 지금 서류 전형이 한창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던 기아차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떨려. 네, 먼저 입사 지원서 접수는 8월 28일 월요일부터 9월 11일 월요일까지 약 2주 조금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네요. 기아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합격자 발표는 이제 9월 말로 예정이 돼 있는데 서류 합격자는 기아차 인적성 검사인 HMS를 보게 되고요. 이제 10월 중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실무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실무 면접 합격자는 11월 말에 이 마지막 관문인 임원 면접을 거치게 되고요. 12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9월 말에 합격 소식 딱 받고 그렇죠. 10월 초 추석을 또 잘 보내야지 될 텐데 꼭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기아차 입사를 꿈꾸던 취준생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게 네. 이런 절호의 찬스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인재 채용팀 실무자들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입사 지원서 접수가 또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제 이번 하반기 모집 분야 이게 궁금한 게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예. 2017년 하반기 대졸공채에서는 대부분의 직무가 오픈됩니다. 기존의 인턴 같은 경우에는 생산 운영, 생산 기술, 품질 같은 이공계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무들이 오픈됐었는데 이번에는 대부분의 직무가 오픈되니까 기아자동차에 입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잘 고민을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 선택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 인원 부분은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가 많거나 적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가변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지원하실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군요. 예,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인재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 기아의 열정과 또 우리 두한 씨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도 나도 그래 할 수 있겠어 하고 자신감을 얻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1년 만이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지난해와 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채용 전형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쑥쑥 들어오겠는데요? 네, 먼저 서류 전형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자기소개서 문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년 전에는 저희가 지원 동기, 이제 지원 직무를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지원자분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기아자동차 인재상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경험과 그리고 또 선택하신 직무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만큼 좀 더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이 경험만큼 맞아요. 네. 배움이 되는 게 없거든요. 네, 내가 맞습니다. 겪은 게 그게 곧 수업이고 배움이 되는 네. 거니까 그쵸.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딱 공략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희가 또 더 큰 변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면접 전형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에는 부문별로 그룹 디스커션 그리고 PT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으로 이제 좀 분할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 직무가 다 동일하게 프레젠테이션 면접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요. 아마 지원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뭐 깔끔하게 너무 예쁘게 정리해 주셨는데 네. 이제 뭐 단계별로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관문인 서류 전형 이게 있는데 앞서 선배 기아인분들과 저희가 얘기를 해봤지만 서류 전형 평가에 어떤 플러스되는 자격증이나 대외 활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가산점이란 게 존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서류 전형 시 특별하게 가산점이 있는 이제 자격증이나 대외 활동 경험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스펙을 쌓기 위한 활동을 지향하고 있어서요. 작년부터 자격증이나 대외 활동 경험을 기재하는 칸을 축소하여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단순 보여주기식 스펙보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진정성 있게 표현하시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엇보다 방금 뭐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져하는 게 바로 이 자소서. 맞아요. 자기소개서 쓰기거든요. 제 동생도 이거 취업하기 전에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진짜 골 빠진 거 밤새 보면 쓰고. 내가 불쌍해 죽겠어요. 이게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그만큼 굉장히 좀 실려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자기소개서 어떻게 하면 이 면접관의 눈에 탁 들어오게 인재채용팀의 눈에 탁 들어오게 쓸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떤 예. 자소서에 끌리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자기소개서 문항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문항은 우리 키안들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인재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중에서 당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경험적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Create, Innovate, Act, Navigate의 기아 인재상 속성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아 자동차의 인재상과 지원자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작성한 경험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경험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문항은 희망 직무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 등이 해당 직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근거로 설명해 주세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소개서 작성 부분에 직무 가이드북인 시크릿북 링크도 걸어서 직무 선택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원자가 희망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직무 중에서 본인이 잘 할 수 있고 흥미를 느끼는 그런 직무를 선택하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어떤 게 정답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진정성 있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작성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런 게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어 온 그 문항 그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게 정답이다, 이게 가이드다 해서 이거대로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좀 문항은 다소 변경된 문항으로 갖고 와봤는데 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항은 지원 동기 및 지원 직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레이 씨는 여기 스펙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명문대학에 영어 점수도 높고 학점도 높습니다. 뽑히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네, 스펙만 보자면 뽑히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한번 자기소개서도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때 필리핀으로 가서 어학연수를 가고 영국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우수한 대학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하게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신 것 같고요. 우와. 충분히 훌륭한 스펙을 갖고 계시고 경험도 다양하지만 자기소개서 자체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너무 약간 팩트만 적었네요. 약간 네. 허세끼가 보입니다. 예, 평가관으로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좀 네, 네. 약간 좀 무례하고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 네, 건데 네, 네. 어찌됐건 뭔가 좀 약간 2% 부족해 보여요. 예, 일단은 그런데 그럼 자세하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경험을 나열하고 있고 본인의 스펙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경험 또는 스펙이 기아와 자동차와의 관련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직무 이해도 그리고 관심도도 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논리적인 전개도 좀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보실 사례는 이제 정봉고 씨의 자기소개서인데요. 학교, 학점, 영어 점수 등 밖으로 보여지는 요소는 신레이 씨에 비하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현실에 근거하여 미래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경험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이해도 및 관심도가 높아 보이고 논리적 전개 또한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만약에 서류 평가관이라면
다소 스펙은 떨어지더라도 정봉고 씨와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진정성을 갖고 쓰되 조금 더 뭐 나열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쓰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첫 번째 검문인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면 그 다음에는 HMAT 인적성 검사가 또 기다리고 있죠. 이 문제풀이가 뭐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서류 전형 합격 후 시험까지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입사할 때 가장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HMAT였습니다. 어떤 선배는 이제 선배들한테 저는 조언을 많이 구했는데요. 어떤 선배는 무조건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또 어떤 선배는 이거는 타고 나야 된다. 어머. 그래서 너무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HMAT는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제 유형, 정말 많은 문제의 수를 저희가 정해진 시간 내에 푸셔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문제 유형을 익힌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중에 있는 문제집 혹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좀 문제들을 한 번쯤 감을 익히기 위해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수능 예상 문제 이런 거 그렇게 풀어도 맞아요. 수능 잘 나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많이 풀어보시는 것보다 이게 그렇게 훈련을 또 해야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유형의 시험인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당일에 좀 당황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을 익힌다는 차원에서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서류 전형 단계가 끝나고 HMAT 보기 전에 시크릿-K 익스클루시브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에게 HMAT 관련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대단한 꿀팁 많이들 얻어가시겠어요, 정말. 네. 자, 역시 시크릿-K 익스클루시브에서 다시 뵐 수 있길 바라면서 이제 대망의 면접입니다. 네. 아, 더 떨려. 어떻게 하면 좋아. 산 넘어 산이야. 제일 떨려요, 면접이.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 면접은 4가지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EI, Behavior Event Interview, 그리고 PT, GA, Group Activity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어 면접. 이렇게 4가지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다. 네, 많은데요. 네.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주로 많이 하는 실무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면접을 한 번에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잘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좀 생각해 보시면 다양한 면접 속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걸로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면접에서 잘못 봤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고 다음 면접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제 4가지로 이렇게 나뉜다고 해서 할 거 네. 많아 이게 아니라 다음번에 더 잘해야지 라는 다짐을 할 수 있어서 또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무 면접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 실무 면접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임원분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지원자분이 한 명이 들어갑니다. 한 분이 들어가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하는 그런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 인성 면접, 즉 인재상에 맞는지 그리고 조직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증하는 그런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면접이랑 임원 면접은 좀 굉장히 많은 좀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원자 본인이 자신감을 갖고 면접에 들어가서 본인의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두 분이 너무 이 중요한 정보들을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 우리 시크릿-K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이 기아차에 채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인재 채용팀에 나오셔갖고 말을 너무 잘하셔갖고 아 이게 이렇게 쏙쏙 말해야 이렇게 합격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아주 좋은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직업방송이 독점 방송한 기아차 채용 설명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많이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반기 채용 시즌 이제 4개월이 넘는 긴 장기 레이스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 준비를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도 되고 또 나를 발견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힘. 이 기아차의 브랜드 슬로건은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네,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취준생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을 한국직업방송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고맙습니다.